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는 옛말, 재정 부담 압박. 설문조사에서 31%는 집을 팔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게 요즘에 이런 기사들 보면 정말 제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알다시피 이제 렌트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세입자 때문에 골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차라리 이걸 그냥 좀 팔아버릴까. 근데 따져보면 어쨌든 팔았을 때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살짝 지금 반등이니까 이때 그냥 팔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좀 맘 편하게 살까 막 이런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저 31%에 지금 들어가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자 이자를 내는 금액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연봉이나 여러 가지 보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좋은 집을 샀다. 근데 조금 오르고 여러 가지에서 지금 이제 좀 견딜 만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 겪었고 작년보다 저희 1,000불을 내고 있어요. 더 1,000불,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더 이자 금액을 내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다행히 이제 모기지니까 만약에 내가 렌트를 그냥 1,000불 더 내 그러면 정말 진짜 인생에 좀 못 살 것 같은데 그래 모기지를 내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반은 원금을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인생은 빡빡하지만 그래도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던 건물주들이 매각을 고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집을 팔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근데 투자용 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여러 가지 뭐 부동산 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기지를 받았잖아요. 모기지 또 내야 되는 그런 뭐 페널티, 수수료, 세금 여러 가지 막 내다 보면은 남는 게 이제 없는 건데 거기서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힘들어서 짜증나서 팔았는데 남는 게 없으면 그동안의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서 갖고 있으면 그 버티면 결국 나중에 파지티브가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떨어지더라도 저 캘굴에서 경험한 거지만 집값은 7년 동안 변하지 않았지만 테넌트가 어쨌든 렌트를 내주고 그렇게 7년을 버텨보니 그래서 투자 성적이 350% 났다. 7년 동안 350% 났다 그러면 일반적인 주식 투자 성적으로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죠? 워렌 버핏, 이 시대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1년에 20% 정도밖에 20%밖에 2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근데 따지면은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냥 버틸까? 그냥 뭐 그게 속 덜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괜히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행이죠. 떨어지면 다행이어서 그때 집값 떨어졌을 때 집을 탁 사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혹시라도 집값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다가 사람들이 지금 매번 100만 명씩 들어오니까 갑자기 또 올라버렸다. 그러면 또 배가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손해본 것 같으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지지부진한 기간 동안에도 테넌트가 잘 구해진다면 어쨌든 계속 원금을 모기지를 갚아주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따져봤을 때 완전히 민감한 투자자가 아니고 실력이 없는 이상 갖고 있는 게 돈을 벌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보고서에 또 생각과는 다르게 MZ세대인 경우 MZ세대라고 해서 나이가 어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40대에 들어온 사람도 MZ세대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8세에서 34세네. 거의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40세 가까운 사람 MZ세대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생각과는 다르게 무려 44%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MZ세대가 다주택자가 될 수가 있죠? 기값이 이렇게 비싼데 그죠? 물론 뭐 토론토나 밴쿠버 지역 빼고는 딴 데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오래전에 거의 작년 여름쯤에 다른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 이거 통계잖아요. 통계에 비해 통계는 분명히 오류가 있긴 있어요. 저게. 근데 좀 어린 사람들이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고 어린 사람들이 뭐 모기지 빚이 많은데 따져 보니까 모기지 대출이 많고 그래서 저거 보니까 부자들이 상속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그건데 워낙 얘네 제 영상 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상속 비율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상속을 빨리빨리 해줘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상속을 하는데 거기 모기지가 껴있어서 같이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린 사람들이 모기지 빚이 많아서 왜 빚이 많지 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부자들이다. 부자들이 상속을 해서 이렇게 된 것뿐이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집을 팔아버려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캐시 비율이 높아지고 뎁트가 줄었어요. 그래서 머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캐나다는 어떤 빈부격차가 줄었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부자들은 더 많이 갖게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을 팔고 캐시 비중이 올라갔는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건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고 이것도 MZ세대가 다세대 주택자가 많다는 건 상속에 관련돼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있지 않으니까. 자, 젊은 세대는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며 이는 집을 갖고 있는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부모 세대는 집을 사서 부자가 되고 그 자산을 통해서 또 집을 사고 이게 몇십 년 동안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도 저렇게 하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 왜냐하면 코인도 투자해보고 주식도 투자해봤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요즘에 지금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것도 팔아야 되는 생각 중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운사이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28%, 30%가 다운사이징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대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고 또 실직한 사람들도 있고 경기가 추락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고령으로 인해서 집을 관리하는데 어려우니까 다운사이징을 해서 그 목돈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투자한다 그랬죠, 그죠? 그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오면 그걸 또 투자해서 아직도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남아있다. 이게 며칠 전에 한번 다뤘던 기사이긴 한데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잃었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는 가장 성공적이고 또 많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늙어서도 은퇴 못하는 짠내나는 60년대 생들. 저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5, 6살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인 건데 저도 이 유튜브 이제 살짝 보다가 말았고 영상은 봤어요. 그래서 60년대생들이 처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처 세대라 그러는데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마지막이자 처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자녀 세대랑 이제 나 자녀랑 안 살래. 물론 이제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이제 나 자녀 안 살래. 나 따로 사는 게 좋아. 이제 그런 세대가 되는데 저보다 10살 많으신 분들 생각해 볼 때 이런 의식이 또 강하시고 자녀 끝까지 또 부양해야 되는 의식도 강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제 샌드위치 된 세대인 것 같아요. 저랑도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몇몇 분들이 나왔었는데 시급이 이제 6,000원 정도 하는 대리를 하는 어떤 63년생 분이신데 저보다 7살 정도 많으신 것 같네요. 그죠? 그런 건가요? 7살 정도 많으신 건데 뭐 대기업을 10수년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고깃집을 차렸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핵심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은퇴 자금을 갖고 돈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상가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정말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뭐 저렇게 고깃집을 하다가 뭐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하시는 분도 정말 많고 근데 상대적으로 저도 비즈니스 잘 모릅니다만 이제 저 드는 얘기 드린 거죠. 상대적으로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그래서 망할 확률이 좀 덜 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상가 공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레지던셜 에어리어의 비즈니스 그 조닝은 정말 작게 나와가지고 거기서만 딱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비즈니스 한다고 해서 그래도 한국만큼 막 좀 대박을 치는 경우도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거하고 직장을 잡고 일하는 거나 수입이 막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이 들은 것 같고 캐나다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참 목돈을 갖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그냥 저런 비즈니스 목돈이 있으면 작은 부동산 뭐 원룸짜리 부동산 하나 산다든지 그 정도 돈이 되면 사고 나머지 돈은 리츠를 투자해 가지고 배당금을 받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속편하고 그냥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난 몰라 그냥 완전히 그냥 문 닫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다루기도 하고요. 60년대생 어떤 A라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아이를 또 등교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학자금 또 대출해줘야 되고 또 시어머니 또 요양원에 가시면 또 요양병원으로 지출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참 근데 이런 세대가 저도 뭐 70년대생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 세대도 이제 한 5년 6년 뒤에는 똑같은 일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아이들도 학자금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부모님들은 좀 이제 공무원 출신이셔가지고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도 연금을 또 잘 받으셔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걱정이 그러니까 은퇴에 대한 걱정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 게 불과 2, 3년 내로 저도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보다 몸이 많이 아파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좀 다리도 그렇고 많이 아픈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나 될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캐나다에서 은퇴하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요양병원에 가면 요양병원도 보니까 정말 낮게 내는 사람이, 적게 내는 사람이 1,500불, 많이 내는 사람이 2,500불, 수입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 돈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펜션이 그만큼 나올까? 그런 생각도 현실적으로 많이 들기도 해서 이런 은퇴 걱정, 정말 한 40대 이상인 분들은 솔직히 은퇴 걱정 정말 심각하게 좀 하시면서 돈도 모으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으면 그런 리츠 주식들, 그 ETF면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 계속 좀 사서 모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은퇴 준비가 될 것 같고, 사실 뭐 가장 그 테넌트가 좋다고 가정해 보면 저처럼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런 시세 차익보다는 그런 계속 테넌트를 넣어서 계속 돌리는 거죠. 이렇게 10년 돌리면 원금을 많이 갚아줍니다. 그때 리파이낸스를 받든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캐시 플로우가 생기죠. 그걸 살고 또 10년 돌려서 또 다시 리파이낸스를 하면 캐시플로우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돌리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도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